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제가 18년간 지금 환자로 살아오면서 제가 12년 동안 이제 말선 진통제를 복용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부작용을 겪은 것들과 그럼에도 마약성 진통제를 왜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가장 처음에 말선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는 참 그때 참 심하게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 구역과 구토가 정말 심했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게 부작용 때문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디 몸이 안 좋은 곳이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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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정말. 아, 이게 제가 언제 이럴 줄 모르니까 그럴 때마다 영상을 뭐 이거 새로 찍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언제 그럴 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네, 자, 말을 이어보면은 이게 구역과 구토가 정말 심했는데 이게 그 부작용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어디 몸이 제가 안 좋은 곳이 있나? 제가 뭐를 잘못 먹어서 그랬나? 제가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때 참 부작용이란 거 알았으면은 지금의 지식에서는 당연히 뭐 다른 말선 진통제로 뭐 좀 바꿔보라고 바꿔달라고 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복용을 해보거나 뭐 구토가 너무 심하면은 이게 뭐 항구토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런 약이 있거든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부작용이라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선 진통제를 포함해서 어떤 약을 뭐 처방받고 뭐 없던 증상이 막 생기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뭐 그런 부작용들이 생기면 꼭 주치의에게 말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약 때문이 아니라고 뭐 이렇게 생각을 저처럼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러니까 어쨌든 약을 내가 뭐 이렇게 처방받고 나서 그 뒤에 먹으면서 뭔 일이 아무튼 생기면 연관이 안 될 수도 있는 뭐 또 다른 뭐 이유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꼭 의사 선생님한테 다음 치료 때 꼭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야 뭐 약 처방을 좀 달리 해주시거나 이제 뭐 부작용이 심할 경우에는 또 보완할 약을 뭐 처방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꼭 말씀을 하세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어가지고 의사가 뭐 처방을 해주면 뭐 어련히 전문가가 알아서 처방해줬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쪽에 경험과 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아주 오래 다니면서 고통받는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경우에는 되게 많이 도와드리고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다 보니까 일단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게 되면 오는 구역과 고통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그러면 약을 바꿔야 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제가 처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했을 때는 이제 구역과 구토가 너무 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짧게 막 가서 멈춰가지고 뭐 그렇게 됐거나 어쨌든 처방 한번 받으면은 다음 처방 갈 때까지 병원 갈 때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일단 뭐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고통이 심한데. 근데 이제 그게 뭐 하루 이틀가나 이렇게 멈췄어요. 아니면 뭐 그 정도가 너무 뭐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참을만해. 그러면 뭐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뭐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그걸 먹는 건데 통증을 조절하는 게 이거 통증이 이게 주는 게 훨씬 더 좋네. 그래도 이거 참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시면 그냥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고통을 참는 게 그게 그렇게 뭐 그냥 참을 이유도 없고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시에 구역과 구토가 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2달을 제가 그거를 계속 토하고 막 죽겠더라고 진짜. 그걸 근데 견뎠어요 제가. 그만큼 아팠거든요. 아파가지고 방법이 없고 모르니까 약을 내가 안 먹으면 어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고통이 심한데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냥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2달 견디니까 그때서야 제가 이제 구역 구토를 이제 좀 참아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닌데 이게 몰라서 그랬죠. 근데 이제 극심한 통증을 겪는 이제 암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쓰시다가 부작용으로 힘드셔서 막 안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게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게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의 경우는 통증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뭐 물론 뭐 다른 부작용도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데 제 고통이 너무 더 커서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는 통증 조절에 정말 좋은 약인데 부작용도 참 심하다는 양면성이 있죠. 내가 이런 부작용들을 감수하고라도 이게 써야 하는 약일까 이런 생각은 해봐야겠죠 당연히. 사람마다 통증을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아요 절대. 제가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한 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크가 이제 파열되는 이제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는데 그런데 뭐 보통의 경우에는 디스크가 파열되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막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제 경우에는 엄청난 고통 막 이렇게 오긴 했어요. 오긴 했는데 아예 막 걷지 못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또 어떤 분들은 디스크랑 척수 신경 사이 공간이 넓어가지고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은 됐는데 여기 신경을 닿진 않는 거예요. 압력이 심하지 않거나 이러면은 뭐 별로 안 아프다고 느끼거나 고통을 못 느끼는 경우도 전 봤어요.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냐. 디스크 팔렸으니까, 너 터졌으니까, 너 진짜 미칠 정도로 아팠겠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MRI를 판독해서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돼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고 환자가 통증이 심하대요. 그 말을 듣고 말선 진통제 처방할 수 있으시겠죠.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들은요 환자가 어느 정도로 정확히 어떻게 아픈 건지 막 그거를 막 그렇게 알 수 있으신 건 아니에요. 다 환자마다 솔직히 케바케가 많아서요. 통증은 이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지 객관화된 수치를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고통이 뭐 심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처음부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이렇게 먹어보기보다는 마약성 진통제로 넘어가기 전에 쓰는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도 강력한 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트라세정이라는 약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그 약을 복용하고 통증 조절이 뭐 되면 좋잖아요. 마약성 진통제 굳이 안 먹으면 좋죠. 굳이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먹었는데도 통증 조절이 전혀 안 되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이제 그때는 마약성 진통제 복용하셔야겠죠.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디스크가 파열되면은 보통은 이제 응급 상황으로 봐가지고 수술을 바로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수술 안 받았어요 저는. 근데 디스크가 터지고도 저는 8개월을 보존 치료를 받으면서 견뎠거든요.
이게 너무 심한 고통이었는데 제가 너무 어렸고 그래가지고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이게 옳은 판단인지를 그 당시에는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게 빨리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이게 보존 치료로 호전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젊은데 너 아직 어린데 좀 지켜봐, 치료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마다도 의견이 그때 갈렸어가지고 저는 그때 늦게 수술 받았는데, 지금은 저는 제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그 정도 상태였으면 수술을 빨리 받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아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뭐 그리고 뭐 디스크가 터지는 고통에서 뭐 보통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할 만큼 중등도의 통증은 맞는데, 이게 개인의 차이로 이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이 느끼는 통증 정도를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픈 분들이 참 많아졌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척추가 안 좋은 환자분들이 계시면 참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척추신경 압박이나 손상이 일어나서 대소변 장애가 왔거나 막 신체에 뭐 어떤 마비가 왔거나 막 이러면 응급으로 빨리 수술을 받고, 근데 통증만 심한 상태면은 다리에 그냥 조금 힘이 빠진 정도고 뭐 통증만 심하고 이 정도면은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서 좀 경과를 지켜보고, 그때 이제 한 좀 지켜보다가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서 호전이 전혀 안 되는데요, 수술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상의하셔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구역구토에 이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부작용이 이제 바로 변비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저의 노하우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요, 뭐 방귀, 막 치질, 변비가 막 개그 소재로 막 사용되고 이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심한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건지 생각을 못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장 처음에 쓴 말성 진통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나진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구역구토가 심했고 변비로 고생하진 않았었어요. 이게 가장 낮은 용량이어서 괜찮았던 거예요. 뭐 가장 낮은 건 아니었고 10을 썼으니까 먹는 약 10에 그때는 펜타닐 말고 이제 다른 패치를 썼었거든요. 그거 10에 먹는 약 10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른 게, 어떤 분은 되게 구역구토가 심하고 변비도 괜찮을 수도 있고, 변비가 너무 심한데 구역구토는 또 괜찮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의 통증이 어느 정도로 극심해서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더라도 이게 정말 약을 꼭 써야겠다, 이 정도로 통증이 내가 심한지 꼭 그렇게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제 제가 타진 서방정이라는 제가 한번 앞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 말씀 진통제만 사용했을 때는 제가 변비로 인해서 그렇게 크게 고통받지는 않았어요. 이 약이 이제 날록손이라고 마약을 해독하는 약하고 이게 마약이랑 합성된 약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많은 말씀 진통제 종류가 있는데 이제 변비로 인해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시면 이 약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처럼 이제 막 상상을 초월하는 막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가지 말선 진통제만으로는 통증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말선 진통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뭐 그냥 변비의 고통이 저처럼 막 항문이 찢어지고 막 피가 쏟아지고 막 수술을 계속 재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치질을 계속 달고 살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걸 이제 감수할 정도냐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약을 처방해주는 과에서는 제가 겪는 부작용을 그렇게 다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런 부작용을 겪을 걸 뭐 알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철저한 이게 분업처럼 뭐 과가 다 있는 거니까 어쨌든 뭐 자기의 역할과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또 뭐 왜 뭐 신경외과에 가가지고 왜 소화기내과 이거는 왜 안 봐주냐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라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막 알려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진 또 않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살기 위해 가지고 공부 열심히 막 이렇게 제가 막 하고 막 알아보고 했는데 누구나 막 다 저처럼 뭔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런 부작용을 감수하고라도 통증 조절을 위해서 그냥 강력한 만성 진통제를 막 쓰거나 아니면 이제 부작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약을 그냥 안 써야겠다 뭐 이런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근데 뭐 이런 방법들만 있을까요? 이게 아니에요. 대학병원 혹시 진료를 받고 계시면 뭐그 과에 이제 소화기내과라는 여러 과의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보셔서 가시거나 협진 요청을 하세요. 아니면 이제 그거 대학병원이 아니면 뭐 우리가 또 다 개인 의원들도 더 따로 있고 뭐 종합병원에도 다 이제 또 안에 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여기가 아프면 어딜 가봐야지 그걸 과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 그게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부작용을 지금 겪는데 어디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겠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걸 잘 못하세요 보통. 그런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들으면 별게 아닌 건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진료를 꼭 받으셔서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통 겪는 변비라고 하면 이제 뭐 섬유소가 뭐 부족해가지고 오거나 뭐 소화 효소가 뭐 이렇게 뭐 떨어져서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말선진통제는 이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위장 운동을 억제를 해요. 그래서 극심한 변비가 오는 거라 이게 물 많이 마시고 뭐 야채 섭취 많이 하는 게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위장 운동을 직접적으로 도우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따로 약이 되게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저의 경우에는 이제 마라톤 진통제 처방 정도가 최대치였어 가지고 소화기내과 교수님께서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약을 이제 풀로 한번 처방해 보는 수밖에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도움이 됐어요. 저는. 제가 받은 소화기내과 약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리부틴 서방정, 그리고 모티리톤정, 그리고 아기오, 그리고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 포탈락, 좌약으로 넣는 둘코락스, 뭐 되게 막 이렇게 달달한 약이 있는데 듀파락, 이지 이런 거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약들을 제가 써서 변을 다행히 뭐 어떻게든 보게 되긴 했는데 한참 걸리긴 했어도 근데 이게 변을 어떻게든 내보내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동안에 위장이 워낙 움직이질 않으니까 항상 체하는 고통을 받았어요. 항상 체해요. 그런 고통이 맨날 와요. 그게 이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저는 뭐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제가 약을 처방하게끔 의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막 드려가지고 이렇게 이거 주셔라. 그러면 주세요. 본인들이 모르고 제가 알아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청해가지고 이제 그런 받는 지금까지 제가 완전 의사인 거예요. 원래 의사분들이 환자가 뭐 아는 체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와서 그걸 해달라는데 그거는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정확히 알고 말하는 거고 필요한 거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지금. 근데 이제 혹시 저 말고도 이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실까 싶어서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 이게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스모틴정이라는 약을 써서 이 부분을 저는 개선을 시켰어요. 진짜 큰 도움 됐어요. 이게 진짜 위장이 안 움직이는 고통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이 약이 이제 마약성 진통제로 막 체하는 고통이 막 오고 막 오히려 변을 못 보는 그것도 변비약만 꼭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위장 운동도 돼야 이게 변에도 그쪽에 또 가는 거니까 그렇게 또 도움이 전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는 분들 있으면은 좀 이런 저 같은 고통 받는 분들 있으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중독이 될까봐 무조건 말선 진통제를 막 피하지 마시고, 통증이 너무 극심하면 이게 조절을 해줘야지, 이게 조절을 안 해주시면 진짜 심각한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사람이 계속해서 극심한 통증에 계속 노출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게 알 수가 없어. 진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지.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저만큼 뭐 만성진통제를 처방받을 일도 없고, 뭐 저만큼 쓴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해도, 혹시 저만큼 쓰신다고 해도 부작용의 고통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약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꼭 통증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제가 겪은 이제 다른 부작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입마름이 너무 심해가지고 입에 아예 침이 없어 진짜. 그 정도로 심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것도 되게 뭔가 불편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짜증나고 뭔가 굉장히 불쾌해요 그게. 그리고 입이 너무 써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막 건조함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막 피부가 다 일어나요. 그게 일어나가지고 매번 이렇게 막 씻을 때 막 제가 막 이렇게 벗겨내요. 이걸 막 벗겨내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그 거울을 막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거울도 안 보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보습을 정말 잘 해줘야 돼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뭐 화장품 가게만 가서 뭐 수분크림만 사려고 해도 너무 비싸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못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참 좋거든요. 덜 그럴 수는 있을 건데 분명히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지금은 여자친구가 그런 걸 좋은 걸 챙겨줘가지고 지금은 제가 얼굴이 안 일어나요. 심하게 안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제 또 두피가 이제 막 가려워가지고 막 발진도 막 일어나고 이래요. 막 빨갛게 뭐가 일어나요. 여드름처럼 막 뭐가 되게 크게 일어나는데, 막 여기에는 제가 크로벤 크로벤이라는 약을 썼어요. 그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약 같은 건데 이렇게 살짝씩 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환부에다가 그거 쓰면은 이제 가려움도 좀 줄고 이렇게 아물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게 도움이 됐어요. 불면증이 이제 또 심해지는 거는 정신건강학과에서 수면제를 처방해 주셨고, 제가 통증 때문에도 잠도 못 자고 막 이런데, 사실 저의 경우에는 수면제를 받아도 잠을 못 자서 많이 힘들긴 했어요. 약이 그만큼 저는 셌거든요. 말씀 진통제가. 제 통증도 그만큼 심했고, 말씀 진통제 너무 용량이 높다 보니까 수면제를 웬만큼 처방해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높이 또 쓰는 것도 위험하니까 제 경우에는.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통증이 이제 극심한 분들, 이제 그런 분들 경우에 특히 이게 막 3개월 이상이 되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렇게 고통받고 계신 분들은 거부감 갖지 마시고 꼭 정신건강학과 진료도 병행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제가 한번 또 이어서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